차가운 2월의 바람이 서울 압구정동의 고층 건물 사이를 휘감아 돌고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돈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 거리에 지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전화벨조차 울리지 않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매물 안내 종이가 빽빽하게 붙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와 그 종이를 읽어보는 사람은 좀처럼 눈에 띄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강남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한때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산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했던 강남 공동주택들이 이제는 주인을 찾지 못해 시장에 헐값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이 수십억 원씩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도 정작 사람들은 지갑을 굳게 닫은 채 시장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기이합니다. 도대체 그 많던 매수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26년 2월 12일 기준으로 서울 전역에 쌓여있는 공동주택 매물이 무려 62,357건을 기록했습니다. 연초 대비 9.3%나 폭증한 수치이고 지난해 12월 이후 가장 많은 물량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부의 상징인 강남 3구의 매물 증가세는 공포스러울 정도입니다. 송파구는 매물이 무려 33.1%나 폭증했고 서초구는 23.3%, 그리고 강남구도 20.5%나 매물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차가운 얼음장 그 자체입니다. 2월 거래 기록을 보면 강남구 전체에서 거래된 것은 한 손에 꼽을 수준이고 서초구와 용산구 역시 사실상 거래가 멈춘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난해 호황기에 강남 한 구에서만 한 달에 수백 건씩 거래되던 활기는 이제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격 하락의 규모는 그야말로 기록적입니다. 압구정 신현대 공동주택 전용 183제곱미터의 경우 지난해 12월에 118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가에 거래됐지만 지금은 88억 원까지 내려온 급매물이 등장했습니다. 무려 4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셈입니다. 같은 압구정 현대 674 196제곱미터도 지난해 신고가 89억 원에서 현재 80억 원 초반대로 호가가 떨어졌고 매물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송파의 대장단지로 불리는 가락동 대규모 공동주택 단지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전용 110제곱미터가 31억 원의 매물로 나왔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거래가 33억 8천만 원 대비 거의 3억 원 가까이 빠진 가격입니다. 전용 84제곱미터는 28억에서 29억 원대까지 호가가 내려앉았고 이 단지 하나에만 급매물이 99건이나 쌓여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팔고 싶어서 급매물을 내놓고 있지만 매수자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이 더 바닥을 향해 내려갈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요지부동인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남 불패라는 신화가 처참하게 흔들리고 있는 지금 오늘 그 이면에 숨겨진 진짜 진실을 여러분께 아주 자세히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런 파격적인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매물 출회 압박을 이어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도 고강도 세금 규제 신호를 연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2월 12일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에 예정대로 종료한다고 공식 확정했습니다.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정부가 겉으로는 규제를 보완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주택자들에게 제발 집을 팔라고 강하게 등을 떠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잔금일 연장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같은 핵심 지역은 4개월 더 연장해주기로 했고 그 외 일반 지역은 6개월이나 더 시간을 줬습니다. 집이 안 팔려서 고민하던 사람들에게 시간을 더 줄 테니까 제발 가격을 조금만 낮춰서라도 시장에 물건을 내놓으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거주 의무라는 까다로운 족쇄도 살짝 풀어졌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때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유예해 주기로 한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장 들어갈 형편이 안 되어도 일단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죠. 다만 세입자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 더 사는 방식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등록 임대주택 물량들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며 세제 혜택을 줄이거나 조정하면서 임대사업자들이 보유보다 매도가 이득이라는 판단이 들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공급의 물꼬를 트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다. 여기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핵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는 수요 측면에서 아주 강력한 걸러내기를 걸었습니다. 이번에 풀리는 매물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무주택자로 엄격히 제한한 것입니다. 수도권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담보인정 비율 0%가 적용되어 신규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결국 정부의 설계는 명확합니다. 다주택자들이 쥐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끌어내고 그 물량을 실제 집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이 받아내게 하여 가격 하향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겉으로는 부드러운 정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주택자들의 숨통을 조여서 매물을 쏟아내게 만드는 정교하게 계산된 유인책입니다. 자, 이제 시장의 속사정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 전역의 매물이 6만 건을 넘었다는 건 평소 같으면 상상도 못할 만큼 많은 집들이 팔아달라며 시장에 줄을 서 있다는 뜻입니다. 1월 23일 정부의 양도세 중과 종료 신호가 나온 이후 불과 20일 만에 서울에서만 5,536건의 매물이 새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기묘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공급이 이렇게 쏟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거래가 활발해지는 게 상식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월 둘째 주 자료를 보면 서울 전체 매매 가격은 0.2% 상승하며 전주 0.27%보다 둔화됐고 특히 강남은 0.02%에 그쳐 서울에서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매수자와 매도자 사이의 엄청난 심리적 간극 때문입니다. 집주인들은 최고가보다 10억, 20억이나 낮춰서 내놨으니 많이 깎아준 거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려는 사람들은 지금 떨어지는 건 시작일 뿐이고 5월 9일 양도세 중과 만료일까지 가격은 더 떨어질 텐데 왜 지금 사느냐는 공포와 기대감이 뒤섞인 심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결국 파는 사람은 이 가격 이하로는 못 판다며 버티고 사는 사람은 그 가격도 너무 비싸다며 등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팔리지 않는 자산은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현금이 돌지 않으니 시장 전체가 멈춰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집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시간이고 집을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바닥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이 너무나 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거래가 왜 이렇게 안 되는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정부의 강력한 금융 규제에 있습니다. 지금 25억 원이 넘는 공동주택을 사려고 하면 대출이 딱 2억 원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구간은 4억 원이 한도이고 15억 원 이하만 최대 6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90억 원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88억 원의 현금을 순수하게 자기 주머니에서 꺼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것은 대출 없이는 고가주택을 사지 말라는 강력한 차단막입니다. 예전처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사던 시대는 이제 완전히 끝이 났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부동산 감독 추진단까지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10일부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이 전면 개정되어 집을 사면 그 돈이 어디서 났는지 낱낱이 파헤칩니다. 국세청이 국토교통부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실시간으로 공유해 탈세 여부를 정밀 분석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은행 계좌는 기본이고 부모님한테 빌린 건 아닌지 법인 돈을 빼온 건 아닌지 촘촘한 그물망을 쳐놓고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돈이 있는 사람들도 자금 출처 조사를 받다가 세무조사까지 이어질까봐 아예 몸을 사리는 겁니다. 실제로 서울 공동주택의 타 지역 거주자 매입 비중은 2022년 10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19.98%까지 떨어졌습니다. 한편 흥미로운 양극화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남이 0.02%로 사실상 멈춘 사이에 관악구는 0.4%, 마포는 0.28%로 오히려 상승폭이 확대됐고 중랑구, 강북구, 은평구 같은 중저가 지역들도 수폭 올랐습니다. 세금 부담이 큰 고가주택은 매물이 쏟아지며 가격이 꺾이고 있지만 부담이 덜한 중저가 지역은 실수요가 유입되며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기묘한 이중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장의 경고음을 듣고 계십니다. 가격이 싸졌다고 덥석 물었다가는 바닥 없는 추락에 함께 휘말릴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는 핵심 변수는 3월 이사철과 5월 9일이라는 두 개의 시간표입니다. 3월 이사철을 전후해 거래가 조금 늘 수 있고 5월 9일 전에 계약을 서두르려는 매도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초강력 세금 규제를 쏟아냈지만 결과는 오히려 사상 최악의 폭등이었다는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다만 당시는 기준금리가 0.5%라는 초저금리의 과잉 유동성이 넘쳐나던 시기였고 지금은 금리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가계부채 관리 기조도 강화된 상태라는 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변수는 또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주식 수익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반도체 특수로 수출과 기업 수익이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집값이 안 오를 수 있겠느냐는 반론도 존재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고
냉정하게 시장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집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을 경우 더 늦기 전에 결단을 내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은 살 때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팔 때는 내 마음대로 팔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시장에서 뼈저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반대로 집을 사려는 분들은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5월 9일 양도세 중과 시행 전후의 시장 흐름을 면밀히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현금을 쥐고 있는 사람이 시장의 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부동산은 이제 더 이상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아닙니다. 무조건 사두면 오른다는 불패신화는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가정을 파괴하는 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해드린 분석은 다양한 정보와 시장 흐름을 바탕으로 정리한 주관적인 견해일 뿐이며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내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끝까지 추적해서 여러분께 가장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안전하게 지켜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